자,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그, 그 데이터를 요새 지금이야 여러분 저 USB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소지품도 간단하게 해서 또 요새는 저 조만한 그 USB도 저장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뭐 테라바이트까지 나와 있는데 어, 예전 얘기를 하면 뭐 그렇습니다만 80년대 하면은 플라피 디스켓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뭐 이거 CD도 아니고 CD에 뭐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용량에 이런 데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다녔는데 그 CD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논문 한 편 정도. 근데 지금은 그 또 하드웨어라 가지고 하드디스크라 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30기가 정도 엄청 큰 거 있었는데 지금 뭐 테라바이트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항상 내가 몸의 수중에 가지고 다녀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나오고부터는 그냥 그 네이버나 또는 뭐 구글 또는 저 MS사의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으면은 내가 항상 세계 어디에 가서도 꺼내 쓸 수 있어요. 거기서 내려받을 수. 이게 클라우드가 이제 구름이잖아요.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아무 데건 거기서 연결만 하면 내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개인이 저장하지 않고 이런 큰 클라우드 관련 자료를 처리하는 회사에서 다 관리해준다. 엄청 편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저기 그 90년대 미국 출장 갔을 때도 업무와 관련된 것은 이때는 클라우드 개념이 아직 없을 때인데 그때는 저기 이메일로다 자료를 보내놓으면은 항상 내가 자료를 그 가지고 다지 않은 그때는 USB가 없을 때니까 내가 자료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CD 같은 걸 안 가져가도 그 데이터를 이메일로 보내놓으면은 이메일에서 항상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클라우드처럼 저는 썼었는데 지금도 많은 데이터들은 여러분들 이메일로 다 보내놓으면은 거기서 항상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자기한테 보내기도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데스크탑 같은 거는 항상 컴퓨터에 TV 화면과 뭐를 가지고 다녔어야만 됐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뭐예요? 무선 노트북들도 많이 나와 있죠. 무선 노트북, 무선 프린터, 무선 뭐 이런 것들도. 그죠? 요새는 뭐예요? 이어폰도 무선 이어폰도 있고요. 뭐 마이크도 그렇죠. 다 있죠, 지금은. 그래서 휴대폰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모빌리티, 항상 움직이는 이동 가능한 그 전자기기를 이게 뭐 지금 사실 컴퓨터라는 것은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원래 전화기로부터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전화기 이렇게 걸고 받는 것보다 뭐예요? 인터넷 검색하고 무슨 자료 찾고 뭐 인터넷 다 되니까 그러고 지금 요 자료를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지금 67.8%. 이것도 모바일 인터넷에서 모바일 거래도 인터넷 거래도 원래는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런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면서 휴대폰에서 사실 안 되는 게 없죠. 사실 데스크탑에서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죠. 그죠? 지금 뭐 거의 70%라는 것은 지금은 인터넷 쇼핑도 이제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다 휴대폰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뭐 관련 정보들을 뭐 수시로 쏴 보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 정보 처리 통제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유효한 정보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한 예인데 이게 이제 서울시예요. 서울시. 여기 강남이고 여기가 이제 압구정동 쪽이네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제 밤에 심야 통행버스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밤 12시부터 뭐 새벽 5시 정도 그러는데 이 노선을 어떻게 짤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시장 조사하고 뭐 설문하고 해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정확성도 크고 그런데 이 시간대 어디에서 휴대폰이 많이 터지냐를 한 자료를 본 거예요. 자료를 봤더니
이 빨갛게 된 데가 이 강남과 요거는 뭐예요? 저 이태원이나 명동 근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종로 일대, 이건 해화동 쪽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강변이죠, 강변. 예, 여기는 이제 영등포, 요거는 저 어디에 그 신대방동 쪽에 노량진, 강남에 여기 잠실 뭐 이런 데가 많이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노선도를 정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관련돼서는 세큐리티 문제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해킹해서 데이터를 빼나기도 하죠. 또 중국이나 북한에는 이 해킹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이 뭐 수천 명씩 있다래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청와대도 해킹도 했고, 예전에 이제 농협도 해킹도 했고, 또는 발전소, 핵발전소도 해킹도 했고, 뭐 세계 미국도 가서 해킹도 했고, 뭐 그래서 심지어는 뭐야, 돈 되는 곳이면 다 해킹해가지고 별도의 달러벌이 수단으로 쓰기도 했죠. 그래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해킹,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정보화 사회에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보안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AI, 인공지능 또는 AI라는, 인공지능이 AI를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A가 뭐 artificial은 원래 뜻이 뭐예요? 뭐 손으로 가공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intelligence는 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뭐 기계들이, 인공지능 기계들이 많죠. 스피커도 인공지능, AI한 스피커들도 있고, 스피커 맞죠? 리시버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로 한 것들을 얘네들이 사람처럼 배우는 기계들이 있죠. 여러분들 벌써 몇 년 됐는데 바둑,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바둑은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예요? 몇 년 전에 그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겨버렸죠. 이세돌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바둑 잘 두는 중국의 최고 수준의 인재를 다 물리쳤어요. 그나마 그 알파고하고 한 판에도 이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이라는 친구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컴퓨터가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간이 대단한 것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세돌과 대결하는 컴퓨터는 엄청난 수준의 컴퓨터들이, 범용 수준의 컴퓨터들이 수십 대가 들러붙어 가지고 그걸 매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원과 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세돌 하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도 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봤죠? 요새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뭐예요? 냉장고, 뭐 전화기, 또는 청소기, TV 이런 데까지 다 인터넷이 붙어서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작업해서 그 기계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응용돼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IIoT라고 해요.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사람 컴퓨터끼리, 기계끼리 사람처럼 정보를 교환하면서 필요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 있는 학자 스콧 쇼버는 사이어 보안은 모두의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AI가 보안에 유용하다고 주겠죠. 그러니까 보안도 이제 AI가 알아서 자기가 보안 유지를 다 해나가는 거예요. 프로텍트 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것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너무 발달되면은 결국은 인간 영역까지 얘네들이 침투할 게 아니냐. 나중에 인간의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지구를 정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IP 카메라인데, 이거는 우리도 이제 요새
그 뭐랄까 TV 프로그램 보면 그 카메라들이 뭐 수없이 달려 있어. 관찰 그 예능 같은 경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여주고 뭐 이런 완전히 인공지능화된 그 카메라들도 돼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면 뭐 자동차에서도 사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119다 연락을 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자동차들은 운전자가 별로 신경 쓰는 문이 안 닫혔으면 문이 안 닫혔습니다. 뭐를 닫으세요, 뭘 올려주세요. 공기 정화도 지가 알아서 시키고 껌뻑이도 옆에서 차가 오면 지가 알아서 삑삑삑 소리도 해주고 앞에 물건 뭐가 있으면은 부딪힐 것 같으면 차가 알아서 끽 정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이제 자동 운행 자동차까지 나오는 거예요. 운전자는 가만히 타야만 타 있으면 지가 알아서 운전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목적지만 딱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자율주행이 되는 자동차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딱 눌러놓으면 지가 속도를 알아서 맞춰줘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이 차도 천천히 가고 터널이 나오면 알아서 천천히 가고 속도 제한이 70km도 하면 그것도 알아서 자기 속도를 줄여 70km로 가고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 현재도. 참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가히 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 사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과 통제 활동. 자, 경영 정보 시스템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가 초기의 MIS는 초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이제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이때도 이미 MIS 개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에도 MIS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경영관리층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정보 보고 시스템, 인포메이션 리포팅 시스템이다. 보통 협의회, 우리가 이제 80년대 때는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MIS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구축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보 시스템, IT Based Information System, 광의의 개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근래의 MIS라는데, 물론 이때도 전문가 시스템이라든가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미 내가 이제 석사 박사 때 이미 배웠어요. 배웠던 거라고. 물론 회계학 분야에서도 다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정보 시스템의 구분, 조직 계층에 따른 구분. 자, 요런 조직 계층은 우리가 저 앞전에서 배웠었죠. 최고 경영층,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사 등등. 이기제큐티브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죠. 중간 경영층, 보통 부장, 차장, 과장. 이건 회사에 따라 직급이 뭐 다양한 팀장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장 경영층, 직장, 이건 생산 공장의 경우에는 직장, 반장, 주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 공장, 생산부 같은 데서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선 종업원층, 말단 직원이에요. 말단 직원들. 그러니까 이 하이라키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이 다 달라요. 의사결정하는 종류도 달랐습니다. 소위 전략적 의사결정, 최고 경영층이 하는 것이고요. 중간 경영층은 static decision이라죠. 중간 전술적 의사결정, 오퍼레이션 의사결정,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현장 업무, transactional processing system, 보통 이렇게 transaction, 거래. 자,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은 전략적 계획을 세우죠. 물론 조직의 목표와 비전에 맞는 전략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전술 통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이 운영 통제는 보통 루틴한 거예요. 루틴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단계별로 소위 정보 시스템들이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 계획 시스템, 관리 통제 시스템, 운영 통제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 보통 그 EIS, 이거는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임원 정보. 요 정보는 요 임원층만 볼 수 있는데 요 밑으로는 못 봐요.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요거는 사장실이나 이사실에서만 까볼 수 있는 데이터. 정보를 기입이나 뭐 처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DSS는 Decision Support System, 이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요. EX는 Expert,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이 전문가 시스템 DSS 시스템은 이미 내가 80년대 석사학위 공부할 때 이미 나온 개념들이 최근에가 아닙니다.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보통 그 경영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우리가 또 MIS. 그러니까는 여기서 MIS는 모든 정보들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들을 이 전산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TPS는 우리가 뭐 서류를 발급한다거나 증명서를 발급한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전산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 정보 행정 구조도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등초본, 뭐 인감증명 이런 것들도 다 전산화되어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거 발급하러 가려면 원본을 꺼내놓고 다 대조를 해서 사진을 찍고 도장을 찍고 해서 이렇게 발급해줬는데 요새는 뭐 그냥 딱 하면은 심지어는 뭐예요?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죠. 예, 대단한 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정보 시스템의 이제 구분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잘.